예금보험연구센터는 예금보험공사의 연구부서로서 금융안전 및 예금보험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채무조정제도의 효과 분석이라는 주제의 연구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채무조정제도는 파산한 금융회사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중 재산 상태나 소득 수준을 감안하여 채무 변제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채무자가 대상입니다. KRNC는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서 파산한 금융회사가 보유했던 채권을 승계하여 이를 관리 회수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채무조정제도와 관련하여 원금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 10%씩 확대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본 연구는 KRNC의 채무조정제도를 대상으로 그 내용과 효과를 분석한 것입니다. KRNC의 채무조정제도는 연체금액 감면, 이자율 인하, 분할 상환 등 3가지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액보다 회수 가능액이 많은 경우, 재산 은닉 또는 도피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분쟁 여부 등에 따라 채무조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는 도덕적 해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를 탕감받은 일부 채무자가 상환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거나 상환 이후 상환 능력 이상의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원금 감면율 확대의 경우 상환해야 하는 채무액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첫 번째로 채무조정제도의 상환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금 감면율 확대 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검토하고 적정 감면율을 추정하였습니다. 분석에 사용된 KRNC의 채권 원장과 채무조정 통계 자료는 2016년부터 2018년 3년간의 자료입니다. KRNC 채무자 정보인 채권 원장에는 채권의 개인 식별번호, 인수일자, 추심 여부, 채무액, 상환액, 인수가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무조정 통계에는 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한 채무자의 성별, 나이 등 개인정보와 재산정보, 감면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채무자 45,980명 중 채무조정제도 수혜자는 5,303명으로 11.5% 수준입니다. 또한 전체 채무액 1.9조 원 중 1,708억 원인 9%가 채무조정제도 수혜자의 채무액입니다. 비율상으로는 채무조정을 받은 인원 및 채무액이 약 10% 정도에 해당하지만 상환액 253억 원 중 채무조정제도 수혜자의 상환액은 62억 원인 25%로 높은 수준을 보여줍니다. 채무조정제도의 수혜자와 비수혜자를 구분하고 수혜 여부에 따른 상환 효과를 추정한 결과 수혜자가 비수혜자보다 상환 완료 확률이 6%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채무조정제도 수혜자의 경우 상환 능력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감면율을 1% 상승시킬 때 상환 완료율은 약 1.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한 상환 효과와 감면율 확대로 인한 상환 효과가 모두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채무조정을 받거나 감면율을 확대하는 경우 상환해야 하는 채무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평균 연체 기간이 17년이 넘고 평균 연령이 53세에 달하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7월에는 원금 감면율을 최대 50%에서 60%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는 채무조정 신청자 수가 276명 증가하고 상환 완료 채무자는 133명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추가 상환된 채무액은 3.2억 원에 달해 원금 감면율 확대로 인한 상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채무조정 제도와 도덕적 해이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를 채무조정 신청 전과 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조정 이전에는 연체기간이 17년을 넘어서는 장기 연체 채권인 만큼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긴 기간 동안 상환을 완료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무조정 신청 이후에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시 채무자의 재산 조사를 통해서 상환 가능 금액을 산정한 후 이자율과 원금의 감면율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채무조정 신청자들은 본인이 기존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점과 상환 가능한 채무액을 검증받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조정 신청자는 갚을 수 있는 만큼의 채무액은 모두 상환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할 것이며 경제적 재기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더욱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적어집니다. 다음으로 적정 감면율 추정에 앞서 최소한의 감면율을 유지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금 감면율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채무조정을 통한 상환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채무조정제도 미운영 시보다 상환액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채무조정제도 비수혜자보다는 상환액이 높은 수준에서 감면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KRNC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금을 대출하여 부실 채권을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감면으로 인한 채권 매입액보다 낮은 회수는 기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하여 적정 감면율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상환 완료율과 감면율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추정됩니다. 먼저 X축에 해당하는 감면율이 0%에서 33%까지 증가하는 동안에는 기대 상환액이 증가하지만 그 이상으로 감면율이 증가하면 기대 상환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감면이 오히려 상환액을 낮출 수 있지만 상환을 완료하는 채무자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도덕적 해이 방지 효과는 점점 줄어듭니다. 다음으로 감면율이 평균 38%에서 2019년 감면율 확대 전인 60% 사이로 결정되는 경우 기대 상환액은 A점에 비해 감소하게 됩니다. 감면율이 70%로 확대되는 경우 기대 상환액은 더욱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채무조정제도의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인 C점의 감면율은 81%로 현재의 감면율인 70%보다 높습니다. 기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D점의 감면율은 95%로 C점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감면율을 최대 81% 이하로 유지하는 경우 채무조정제도의 효과를 유지하면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정리해보면 채무조정제도의 성과가 존재하며 적정 감면율은 최대 81%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기금의 안정성, 채무조정제도의 효과 유지 등을 고려한 적정 감면율 범위 내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감면율 확대가 기대 상환액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감면을 통해 상환액이 늘고 상환을 완료하도록 도움을 제공했다는 점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조정제도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는 사회적 가치 창출 측면에서 효과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채무조정 제도는 파산한 금융회사 채무자 중 재산 상태나 소득 수준을 감안하여 변제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채무조정 제도는 채무를 탕감받는 일부 채무자의 불성실한 상환 등 도덕적 해이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의 최대 70%를 감면받아 채무액이 크게 줄어들게 되므로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 제도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적절한 감면을 통해 상환액이 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상환을 완료하도록 도움을 제공했다는 것, 그리고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 연구는 현재의 감면율이 적절한지, 그리고 채무자가 상환을 완료하는 데 효과적인지를 분석한 연구이며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는 사회적 성과 측면에서 제도의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